지식 체험, 뉴스 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전합니다. 우선 베트남은 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대결 구도였고 매우 열악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경제개발은 뒷전이고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빈국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주목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한류 열풍이 매우 강한 나라. 두 번째는 박항서 감독의 축구가 기적 같은 마법으로 승승장구를 일으키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있던 정서를 축구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첫 경험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인 지도자 박항서를 영웅시할 정도 됐죠.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비롯해 SK 등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 세계 공급의 핵심망을 중국에 뒀었는데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갔고 특유의 공산국가 리스크, 툭하면 생기는 기술 도용 및 보안 리스크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중국 대신 다른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 국가를 점검했는데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각종 당근을 제시. 삼성은 공산권 국가가 마음에 걸렸지만 잠재적 성장력과 개방된 공산권, 젊은 인구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전체의 성장세를 고려하여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공장을 세웁니다. 베트남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중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수시로 심각한 고민에 쌓였습니다. 베트남의 일반 근로자 대비 월등한 월급을 받게 된 상황인데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제공되자 신세계라며 열광을 했던 모습은 뒤로하고 툭하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보고 진단키트를 구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 무언의 압박을 다양하게 하더니 이제는 검사키트 외에 백신까지도 삼성이 돈을 내라며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베트남은 평소에도 한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일반 시민은 물론 제복을 입은 경찰들까지도 한몫 잡으려는 상황들이 영상에 소개되면서 경악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내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은 최소 92억 동의 기부금을 최근에 냈는데 가장 많이 낸 삼성은 한화로 38억 원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협조와 비협조를 줄타면서 삼성을 당황케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도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면서 기술 취득과 한국계 중소기업 인수에 열을 올렸고 자동차도 만들겠다며 현대차 해킹 시도를 비롯해 다양한 압박이 국내 자동차 회사에 벌어졌습니다. 특히 최대 생산시설을 둔 호치민의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전면 외출 금지 조치를 단행, 삼성은 다급하게 공장의 기숙사를 늘리거나 급하게 텐트, 야외 샤워장 등을 증설하며 공장 가동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현재 2,000명 수준으로 평소 7,000명 넘게 근무하던 것과 큰 차이, 매일 공장 가동이 줄어들어 이대로면 한 달에 2,40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가동을 해야 북미 시장 최대 성수기인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도 TV를 사려면 몇 주씩 모델에 따라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삼성은 아예 인도 또는 인도네시아의 거점을 이동하거나 추후 무인 공장 같은 완전 자동 시설을 최대로 늘리는 구상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베트남에서도 전해지며 비판을 전하는 매체도 눈에 띕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면 관련된 수백여 협력업체도 떠날 테고 베트남의 경제를 최소 10년 뒤로 후퇴시키는 행보를 경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같은 대기업 외에도 대한민국이 최대 투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베트남을 정리하는 중소업체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떠난 지역엔 뒤늦은 후회와 아우성도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 속에서 상생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베트남도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체험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려요.